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보양식도 필요 없고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식습관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는 조건일 뿐, 결과를 결정하는 건 습관이라고요. 특히 남성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매일 먹고 마시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양식을 찾습니다. 장어굴, 각종 한약 보조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바닥을 그대로 두고 위에 비싼 카펫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50대 초반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본인은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느껴지던 자연스러운 반응이 점점 사라지고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보양식을 시도해 보셨고 건강기능식품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드시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멈칫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거의 거르고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점심은 급하게 외식, 저녁은 회식이나 늦은 식사,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대신 커피와 음료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혈관과 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남성 기능의 핵심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보양식도 어떤 약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당분, 카페인 의존, 그리고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부담 없는 식사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몸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식습관 관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추가하기보다 잘못된 습관을 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커피만 마시는 습관.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와 장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간단한 음식이라도 먼저 섭취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께도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보양식은 당분간 모두 중단하고 대신 3가지 원칙만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을 거르지 말 것. 둘째, 식사 중과 식사 직후의 음료 습관을 조절할 것. 셋째,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이 3가지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꾸준히 지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이 잡히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얹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와 남성 기능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곧
혈당, 혈관 호르몬으로 이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식습관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쌓이면 혈류 자체가 둔해집니다. 혈류가 둔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말초 혈관입니다. 남성 기능은 이 말초 혈관의 상태를 아주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성 기능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특별한 보양식 없이도 충분한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습관 관리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양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과 호르몬은 하루 이틀의 자극보다 매일 반복되는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무엇을 더할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빼야 하는지부터 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당분 섭취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 소스,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당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상당합니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점점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서서히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남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거의 안 먹는데요. 하지만 커피에 넣는 설탕이나 시럽 식사 후 습관처럼 마시는 음료 한 잔, 빵이나 면류에 포함된 정제 탄수화물도 모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습관은 남성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혈당이 계속 요동치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반응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의 리듬입니다. 하루 세 끼를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루의 패턴은 일정해야 합니다. 들쑥날쑥한 식사 시간은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일수록 남성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은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일정하지 않았고 바쁠 때는 식사를 거르고 한가할 때는 늦은 밤에 폭식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래도 좋은 음식은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몸이 쉴 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도 특별한 음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고정하고 밤 9시 이후에는 가급적 식사를 피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야식 대신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차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2, 3주가 지나자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다르고 하루의 피로도 덜 쌓인다고 하셨죠.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호르몬 생성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과하거나 잘못된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하루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 안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고기 위주의 식사를 과하게 하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공식품, 과도한 음주, 잦은 야식, 지나친 카페인 섭취,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보양식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물과 함께 먹는 식사의 방식입니다. 식사 중에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은 소화를 방해하고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단 음료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대신 식사 전후로 시간을 두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 기능과 혈관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남성 기능 관리가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비밀 레시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기본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하루의 식사 리듬, 당분 섭취, 조절, 수분 관리, 그리고 수면과 연결된 저녁 식습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보양식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식습관 관리가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습관 관리를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 기존 질환, 스트레스 수준, 수면 상태에 따라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 느끼는 변화는 성기능이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하루 동안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기능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존과 직결된 기능부터 먼저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대사, 혈당 안정, 수면의 질이 먼저 개선되고 그 다음에 혈관과 호르몬 기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처음일 2주는 몸의 바탕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이미 본인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 나이에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니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건강검진 수치를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바로 처방하기보다는 먼저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조정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이분께도 특별한 음식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을 거르지 말 것, 밤늦은 식사를 줄일 것, 단 음료를 물로 바꿀 것, 이 4가지만 집중적으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솔직히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불편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3주차쯤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떠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잠에서 깬 느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반응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고 별 효과 없네요 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적어도 몇 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년간 굳어져 있던 식습관을 바꾸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관절을 하루 이틀 스트레칭 한다고 바로 부드러워지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풀어주면 어느 순간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습관 관리가
단지 성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혈압, 혈당, 체중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자신감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라는 요소도 남성 기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은 신경계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평생 특별하게 관리한다기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몸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너무 오래 지속해 왔을 뿐입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몸은 원래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7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중증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관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식습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습관 관리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면서도 항상 기본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함께 강조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되돌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관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조금 더 이른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는데 내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주 솔직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속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을 아주 낮게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대신 오늘 딱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 늦은 시간에 먹던 간식 하나를 줄이는 것, 혹은 단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소용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은 우선 생존과 회복에 필요한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최소 2주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2주는 결과를 평가하는 기간이 아니라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느껴야 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몸이 덜 힘들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고 하루가 끝났을 때 피로가 덜 쌓이는 것,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방향은 이미 맞은 겁니다. 남성 기능의 변화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의식하거나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집착이 스트레스가 되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기록입니다. 거창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늦은 야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을 평소보다 더 마셨는지, 아침을 거르지 않았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야 동기가 유지됩니다. 막연히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이번 주에는 이런 점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 나이에 다 그렇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남자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이런 말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만의 고민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과 부담은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아내가 먼저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에너지의 변화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특별한 보양식이 없습니다. 특정 식품 이름을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온 식습관을 점검하고 몸에 부담을 주던 요소를 하나씩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버텨주던 몸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무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하나, 내일 아침 습관 하나, 이렇게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성 기능은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와 연결된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이 좋아진다는 건 몸 전체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특별한 보양식이 없어도 광고에 나오는 자극적인 문구에 흔들리지 않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신호를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세요. 몇 주 후, 몇 달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과 다른 상태에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나누면 더 오래 유지됩니다.